여러분, 60살이 넘어서도 새벽 2시에 소변이 마려워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단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이른바 세 가지 황금 비율을 지키면 몸은 스스로 수분을 잡아두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소금은 건강의 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금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할까요? 같은 소금이지만 하나는 생명을 구하고 하나는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농도와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위험하고 잘못 실천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오늘 100세 노인들이 지켜온 진짜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새벽 2시 한 노인이 피곤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 화장실로 향한다. 창밖은 어둡고 고요하다. 여러분, 60살이 넘어서도 새벽 2시에 소변이 마려워 벌떡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단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세 가지 황금 비율을 지키면 우리 몸은 스스로 수분을 잡아두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밤마다 반복되는 야간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환자에게 링거 생리식염수가 주입되고 있다.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할 때 느껴지는 짠맛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리식염수, 약 0.9%의 농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우리 몸은 바다에서 기원했다고 하지만 생선 위에 굵은 소금을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빠져나가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데 왜 바닷물 속에서는 물고기가 오래 살고 소금 알갱이는 그것을 죽이는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소금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것일까요? 같은 소금이지만 하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하나는 파괴합니다. 바로 농도와 사용 방법의 차이가 우리 건강의 열쇠인 것입니다. 한국 노인 야간류 유병률. 시청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0살이 넘은 성인 10명 중 7명, 즉 70%가 야간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기운이 빠지고 종아리에 쥐가 나고 밤에는 피부가 가렵고 한밤중에 서너 번씩 깨어나 지쳐 쓰러지듯 잠드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의료기기에 의존해야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수 마을의 100세 노인이 건강하게 바디를 하고 있다. 하지만 100세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수면제를 쓰지 않고 매일 아침 책을 읽고 나무를 가꾸는 건강한 장수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아침까지 편히 주무시는 걸까요? 한 장수 연구가가 100세 어르신께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침까지 편히 주무십니까? 어르신은 찻잔을 들고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시오. 옛사람들은 500년 넘게 이것을 지켜왔네. 이유를 모른 채 따라하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야. 놀랍게도 이 간단한 원칙을 식단에 적용하자 단 사흘에서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깊이 잠들고 깨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며 아침에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금 결정이 확대된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위험하고 잘못 실천하면 헛수고가 되며 심지어 심각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왜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잘 쓴 소금이 불면과 야간류를 끝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과학적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올바르게 희석하는 법, 마시는 시간, 안전한 소금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50살 이후 기저질환이나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맞는 세 가지 황금 비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금은 건강을 파괴하는 원수일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당신을 지켜온 숨은 친구일까?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갑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그의 답이 있습니다. 1.
논란의 시작 싱겁게 먹어라. 모든 것을 바꾼 연구. 1990년대 미국의 병원. 고혈압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우리가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를 휩쓴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공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서양 사람들은 빵, 치즈, 소시지, 각종 가공식품처럼 소금이 숨어있는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했습니다. 고혈압 유병률은 치솟았고 의학계는 그 원인을 나트륨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의학계의 흐름을 바꾼 하나의 역사적 연구 랜드마크 스터디가 발표됩니다. 바로 저명한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에 실린 DASH 다이어트 DASH 트라이얼 연구입니다. DASH란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이요법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의 약자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지원을 받은 이 대규모 연구는 45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식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일과 채소,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먹고 지방과 붉은 고기를 줄인 식단 즉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따르자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2001년 DASH- 연구 그래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혈압이 변하는 모습. 이후 2001년에 발표된 후속 연구 DASH- 이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연구는 DASH 식단을 하면서 나트륨 섭취량을 세 그룹 하루 3,300mg, 2,300mg, 1,500mg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수록 혈압이 더 낮아졌습니다. 특히 DASH 식단과 저염식을 병행했을 때 혈압 강화 효과는 고혈압 약 하나를 먹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소금 나트륨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공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싱겁게 먹기는 건강을 위한 절대적인 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밝혀지는 진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역설. 현대 한국의 응급실 한 노인 환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실려온다. 보호자가 당황해한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 병원 응급실에는 이상한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심한 어지럼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싱겁게 먹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로고. 관련 연구 데이터 인포그래픽.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에서도 이 위험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2019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참여한 한 연구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노인 환자에서 약물로 인한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을 분석한 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저나트륨 혈증 발생 위험은 젊은 환자군보다 4.54배나 높았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란 말 그대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135mmol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염분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옅어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증상이 없는 저나트륨 혈증조차 노인의 낙상 위험을 67배나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 어지러워 넘어지거나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74세 노인 가상이 물을 억지로 마시고 이뇨제를 먹는 모습.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이상훈가명 씨의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진다는 믿음으로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습니다. 게다가 고혈압 약에 포함된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심한 어지럼증과 손발 경련,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명은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 건강을 위해 마신 물과 약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3.
더 깊은 진실 노화와 전해질 붕괴의 메커니즘. 인체 내부 CG. 뇌하수체에서 항인효 호르몬 AVPADH 분비되는 모습. 단순한 결과 나열을 넘어 우리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뇌에는 항인효 호르몬 ADH 또는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AVP라 불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 소변을 농축시켜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댐의 수문을 닫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많이 분비되어 우리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오히려 낮에 많이 나오고 밤에는 적게 나옵니다. 신장 콩팥 CG. 나트륨 재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 밤에 댐의 수문이 열린 셈이니 신장 콩팥은 수분과 함께 귀중한 나트륨을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단뇨 나크터널 POLY URIA, 즉 야간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장 기능 자체의 저하입니다. 50세를 넘기면 신장은 이미 약해져서 예전처럼 소금을 효율적으로 걸러내고 몸에 유지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전기가 통하는 모습. 심장 박동, 신경신호 전달 CG. 이때 우리가 소금은 나쁜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극단적인 저염식을 고수하면 몸은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에 빠집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온몸을 흐르는 전기 신호 그 자체입니다. 심장의 박동, 뇌의 생각, 손가락 끝의 작은 움직임까지 모든 신경과 근육은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세포 안팎을 드나들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전기로 작동합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 쓰는 액체 0.9%의 생리식염수는 바로 이 전기 신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생명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수십 년간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대의학은 소금물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살아온 것일까요? 4. 숨겨진 위험.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4가지 실수. 부엌 선반. 하얗고 고운 정제염과 입자가 굵은 천일염이 나란히 놓여 있다. 소금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극단과 종류입니다. 과하게 쓰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50세 이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빠져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반 위에는 보통 2가지 소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얗고 고운 값싼 소금, 즉 정제염입니다. 이것은 가공 과정을 거쳐 99.9% 염화 나트륨 NaCl만 남아있어 다른 영양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입자가 굵고 색이 약간 누런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에는 바닷물이 증발하며 남긴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같은 귀중한 미네랄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미네랄들이 50세 이후 우리 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단단하게 지켜주며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필수 성분들입니다. 노인이 커피를 마시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진통제를 먹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는 4가지 일상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 2리터 신화는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됩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맹물만 3리터 이상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이 치명적으로 희석됩니다. 앞서 본 74세 환자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으면서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속 칼륨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즉, 소금 섭취 없이 칼륨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해집니다. 삶은 채소를 소금 없이 먹고 국물까지 버린다면 몸은 곧 균형을 잃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커피를 지나치게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은 정신을 맑게 하지만 60세 이후 하루 3잔을 넘기면 대가를 치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때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전해질까지 함께 씻겨나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이뇨제와 진통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서 지적했듯 고혈압약에 포함된 이뇨제 혹은 우울증약 SSRI,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는 전하트륨혈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약들은 모두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기저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이라면 극단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균형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처방전. 건강한 100세 노인들이 평생 지켜온 작지만 꾸준한 습관들. 아침, 점심, 저녁의 모습.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온 장수 마을 노인들의 비결은 비싼 보약이나 헬스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지켜온 작지만 꾸준한 3가지 습관 속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지만 단 몇 주 만에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처방전입니다. 비밀 첫 번째 아침,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 한 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방.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조금 타는 모습.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앞으로의 수년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 그리고 앞서 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물과 염분을 함께 잃습니다. 아침에 단순히 맹물만 마시면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을 마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새 쉬던 기계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고 혈액이 순환하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일본 오키나와나 한국의 장수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아침을 맹물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 공복에 마시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한 96세 어르신은 건강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을 한 모금 마셔요. 많이는 아니고 딱 그 한 모금이 몸 전체를 깨워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천일염이나 죽염같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12지, 티스푼 14 정도 넣고 잘 녹여 공복에 천천히 마십니다. 이는 밤새 고갈된 전해질을 즉각 보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줄여줍니다. 특히 천일염 속 마그네슘, 칼슘, 칼륨은 노년의 신경계를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열쇠입니다. 경고 고혈압, 신장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극소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비밀 두 번째 점심, 국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맑은 묵국, 동치미 국물, 사골 국물 등 건강한 한식 국물 요리. 국물을 버리는 안타까운 습관이 매일 당신의 건강을 조금씩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고령 환자들이 밤에 쥐가 나고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며 심한 피부 건조로 고통받는 공통점 중 하나는 국물은 건강에 나쁘다고 믿고 식사 때마다 국물을 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맹물을 많이 마셔도 그것은 빈 바구니와 같아 아무런 미네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국물, 즉 동치미나 김치 국물, 사골 국물, 맑은 생선국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조상의 지혜가 남겨준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천연 전해질 보충제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세포를 살리는 연료가 되어 피부를 촉촉하게 지키고 근육 경직을 완화하며 깊은 잠을 돕고 특히 야간요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국물 속 천연 전해질은 어떤 보충제 알약보다도 몸에 훨씬 쉽게 흡수됩니다. 비밀 세 번째 저녁, 구운 바나나라는
천연 수면제. 저녁, 노인이 바나나를 껍질째 팬에 굽고 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른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반쪽을 저녁에 살짝 구워 먹으면 어떤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아침까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안동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 의식으로 여깁니다. 한 88세 어르신은 수년간 불면증과 야간류에 시달렸습니다. 2시간마다 눈이 번쩍 떠졌고 몸은 지치고 마음도 고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들기 전 구운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벽 6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한 것입니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는 일도 없었고 약을 먹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나나 반쪽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비밀은 3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트립토판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특히 방광 주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덕분에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아 밤중 소변이 줄어듭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를 살짝 구우면 따뜻해지면서 천연 당분이 더 잘 흡수되고 신경계를 자극해 몸을 깊은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수면제는 중독을 일으키고 기억을 흐리게 하지만 구운 바나나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수면을 돕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이 노년층의 수면 시간을 유의미하게 개선하고 불면증 심각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의 여정, 그리고 3가지 황금 숫자. 새벽 5시, 알람이 울린다. 건강하게 일어나는 노인의 아침. 이 단순한 습관들을 실천한 지 30일이 지나면 몸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섭니다. 사흘이 지나면 아침 소변이 맑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후마다 덮쳐오던 졸음이 사라지고 다리 저림이 완화됩니다. 30일이 지나면 혈압이 오르내리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며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3가지 황금 숫자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이 숫자들은 500년 넘게 건강을 지켜온 지혜의 요약본입니다. 숫자 5의 의미는 새벽 5시입니다. 긴 밤을 지나 막 깨어난 순간 우리 몸이 다시 시동을 거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 한 잔을 마셔 밤새 잃어버린 전해질을 채웁니다. 숫자 500은 아침에 마시는 물의 양 약 20만 500ml를 뜻합니다. 작은 컵 한두 잔 분량. 여기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14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금물이 아니라 몸을 위한 아침 수액입니다. 단, 고혈압 신장 질환자는 묽게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 2는 잠들기 2시간 전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구운 바나나 반쪽이나 호두 몇 알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방광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준비하게 합니다. 건강한 노인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기차게 산책한다. 값비싼 약도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숙면을 되찾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밤마다 5번씩 깨는 고단한 삶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맞는 삶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할 이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경고, 단, 기저질환 특히 신부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건강의 답은 당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 영상의 핵심 주장 요약. 야간류의 숨겨진 원인 60세 이후
잦은 야간류는 단순한 노화나 물 섭취 때문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항이뇨 호르몬의 DH 불균형과 나트륨 등 전해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염식의 역설 건강을 위한 극단적인 저염식과 과도한 물 섭취는 오히려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 무기력, 기억력 감퇴, 그리고 심각한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소금의 두 얼굴 정제염순수 염화나트륨은 미네랄이 없지만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신경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야간류를 끝내는 세 가지 비결 황금 비율 5-500-2 오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을 마셔 밤새 고갈된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500ml 물의 양은 약 20만 500ml, 천일염은 14티스푼 12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구운 바나나 반쪽을 먹어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을 보충,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 방법은 건강한 노년층을 기준으로 하며 심각한 고혈압, 신부전 환자 또는 이뇨제를 포함한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2. 핵심 근거 및 출처 레퍼런시즈. 본 영상은 다음의 과학적 연구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